네, 9월의 마지막 날 9월 30일 코인 마켓워치 시작합니다. 다소 지지부진했던 9월의 가상화폐 시장과 달리 10월에는 제발 이 기분 좋은 소식이 자주 들려오길 바라는 기대감과 함께 오늘도 힘차게 코모아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웰컴이 여러분께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두 기자 나와 계십니다. 블록체인 투데이 이은주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뉴스웨이 한종욱 기자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이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때문에 굉장히 바쁜 한 주를 보냈던 두 분인데 이은주 기자, 네. 지난주 어떠셨습니까? 지난주에 엄청 바빴습니다. 엄청 바빴고 그쵸. 정말 많은 다양한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네. 뭐 가령 에이다의 창업자인 찰스 호스킨스라던가 창업자?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 기본 법안 마련을 위해서 열심히 힘써주고 계시는 네. 이제 민병덕 의원님을 또 따로 의전하면서 통역 역할도 같이 진행을 했는데 네. 다양한 행사를 하면서 전 세계에서 온 여러 좀 인사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들의 평가가 딱 하나입니다. 한국은 다르다. 한국은 다르다. 한국은 다르다. 이런 코인 네. 행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진행을 하거든요. 네. 이제 지금 싱가포르에서 또 한참 진행을 하는데 한국의 다른 이유는 뭐냐면 보통 다른 나라의 코인 행사를 가면은 업계 사람들만 온대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남성. 네. 그리고 나이가 다 젊고 그래서 특정 층이 코인 행사에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KBW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잖아요. 뭐 노인, 아이들도 있어요? 여성분들, 오. 남성분들 네. 상관없이 정말 다양한 분들이 네. 업계 현장에 함께 계시고 딱 봐도 저분이 왜 여기 오셨지 하는 어떤 그런 비주얼과 아우라의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코인에 코자도 관심이 없으실 것 같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호기심 때문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외국 분들이 그 부분을 정말 많이 짚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하는 행사는 아마 한국이 유일한 것 같다. 그리고 민병덕 의원께서도 이렇게 우리나라 젊은 층뿐만 아니라 어른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 갖는 산업인이만큼 더 힘써주시겠다 이런 말을 개인적으로 또 저한테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코인 시장에 관심이 많다. 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 한종욱 기자 어땠습니까? 네. 네. 저도 지난주에 굉장히 이제 바빴는데 메인 이벤트도 가고 사이드 네. 이벤트도 다 챙기면서 이제 좀 인사들과 많이 소통을 했어요. 네. 기관들의 관심이 최근 몇 년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나스닥 상장사, 이제 트레저리 기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상장사의 대표들이나 이제 최고 전략 책임자들까지 한국을 오면서 네. 자기네들의 이제 프로젝트나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최근 몇 년 새에 이제 비트코인의 위상도 달라졌고 한국의 그런 포텐셜이 조금 더 이제 개연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그 이제 조금 더 국내에서 이제 트레이딩 시장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일본이나 싱가포르보다 더 높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한국을 더 높게 평가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일본이나 싱가포르는 법을 미리 만들어가지고 저희보다 조금 더 앞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외국인들의 시각은 한국이 이 트레이딩을 기반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더 친숙화되어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 코인 관련자 분들이 한국 시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국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두 기자가 저희 이 코모아워와 함께 해준 참 든든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두 기자가 전해주는 주요 코인 소식, 코인 딥다이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부터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래도 다행히 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1.49%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 거래량도 지난 일보다 40% 늘어나면서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좋은 이슈가 좀 있었습니까? 네, 일단 제가 비트코인 얘기를 하기 전에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오랜만에 화요일 방송인데 이제 주말 새 제가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미국 거시를 잘 못 봤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코마오를 봤습니다. 네, 코마오에서 이제 이은주 기자님이나 최지훈 기자님 나오셔서 막 설명을 하시는 걸 잘 듣고 너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웰커미 분들한테 또 이 말을 꼭 하고 싶어가지고 비트코인 전에 그래서 웰커미 여러분 조떼꾸알 고마워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자, 조떼꾸알이 좋은 뜻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네, 이렇게 부대꾸알. 해가지고 네. 좀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네, 바로 이제 미국 거시경제로 넘어가게 되면은 현재 아시다시피 미국 연방정부가 지금 셧다운 위기가 있습니다. 뭐 공화당과 지금 민주당 사이가 계속 안 좋다 보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그 연말에 계속 이제 미국 정부 자체가 셧다운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셧다운 상황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소식 중에서 그 오늘자로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네. 그 정부가 이제 셧다운을 어쨌든 피해야 하기 때문에 화요일, 그러니까 오늘자죠. 그러니까 오늘 그 한국 시간으로 저녁자로 상원에서 다시 한번 이 법안에 투표를 할 예정이라고 해요. 네. 근데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가 전날에 조금 아무래도 좀 더 삐걱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투표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셧다운까지 갈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고 지금 베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셧다운이 되게 되면 어제 이은주 기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고용 지표가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증시랑 위험 자산의 위험성을 더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근데 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부터 네.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다 이제 10월 1일부터로 이제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네. 지금 이 관세가 정확하게 적용되는 시점부터 조금 시장이 좀 더 이제 그 예리하게 날카롭게 보는 그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트럼프 대통령도 말했듯이 지금 거의 기조가 너 관세 진짜. 너 관세할 거야. 약간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1일부터는 네. 뭐 대형 트럭의 25%, 주방 가구의 50%, 가구류 30%, 네. 이제 제약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생산을 되지 않으면 100%를 관세를 부과합니다. 영화도 뭐 네, 영화까지도 미국에서 이제 안 하면 네, 맞습니다. 100% 한다고 하고. 네, 영화까지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그 산업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 입을 주시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관세 문제까지 껴있어서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불안한데, 그래도 이 10월 금리 인하 전망이 그래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고 맞습니다.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10월 금리 인하 전망 자체가 나쁘지 않은데요. 네. 저번 FOMC에서 연말에 이제 2차례 정도 추가 인하를 시사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이 금리 인하 시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카고 선물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은 약 89%, 그러니까 90% 가까이 되는 여론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만큼 시장도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그리고 이제 10월 1일이 관세 부과일이기도 하지만 네. 저희가 항상 기다리는 옥토버기도 하거든요. 옥토버 올라간다. 네, 올라가는 10월이기 10월. 때문에 네. 이때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다만 또 이번에 옥토버가 좀 특이한 점은 한국의 추석이 10월 1일, 그러니까 2일부터 약간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연휴가 진행되죠. 이 연휴 때 또 네. 징크스가 있습니다. 뭐예요? 항상 떨어집니다. 아, 진짜요? 네. 허허. 네, 지난해에는 비록 이제 그 미국 대선이 맞물리면서 트럼프 대통령 그 기대감에 조금 상승을 했는데 그쵸? 그 전까지는 이제 오르다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급락하는 사태가 종종 있었거든요.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옥토버와 추석 징크스 이 두 개가 지금 만나면서 네. 과연 어떤 징크스가 유지할까? 아. 이것도 조금 관심사입니다. 누가 이길까? 저는 개인적으로 옥토버가 이겼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게 두 개를 충돌하면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지금 변동성을 저희가 예측을 하기가 어렵겠네요. 그리고 근데 또 비트코인을 이 마이클 세일러가 구매를 했다는 소식도 있었다면서요? 네, 역시 월요일의 남자가 또 돌아왔습니다. 네. 네.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창업자가 네. 196개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이번에는 2,210만 달러 규모인데 네. 스트래티지 평단가가 7만 달러예요. 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선이니까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네. 이 스트래티지 창업자가 간만에 비트코인 관련 발언을 조금 했습니다. 네, 그 미디어에 나와서 이 비트코인은 제트 엔진과도 같다. 제트 엔진과 네. 같다. 오. 우웅 갈 정도로 엄청난 상승이 기대가 된다. 이 뜻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금융시장에 대해서 이제 비트코인이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는데요.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금이 지금 더 강세입니다. 금 그쵸. 네, 계속. 3,850달러를 넘기면서 네. 연일 최고가를 찍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과 비트코인의 경쟁도 되게 눈여겨볼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금의 매수세가 좀 비트코인에 들어와야 좀 이 비트코인 장도 재밌어질 텐데 금이 여전히 버티고 있다는 게 참 아쉽다는 생각이고요. 하지만 이 비트코인 담보대출 자산으로도 거듭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담보대출 자산으로 거듭난다는 거는 그만큼 변동성이 크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쵸. 네, 물론 이제 비트코인 자체가 항상 변동성과 관련돼서 검색어가 나오는 종목, 그러니까 자산이긴 하지만 네. 현재 나스닥을 봤을 때는 오히려 덜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미국의 의료기기 업체인 샘러 같은 경우에는 그 법무부 합의금 납부를 위해서 코인베이스로부터 돈을 빌려가지고 담보대출을 했어요. 네. 약 이게 3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이만큼의 비트코인을 담보대출을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유명한 채굴 업체인 라이어 플랫폼도 코인베이스로부터 약 1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담보대출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좀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 조금 재미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재미가 없어서 아쉬운데 현재 이 데이터로 본 거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지금 시그널은 온체인상에선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다. 네, 그리고 차트적인 관점도 뭐 이게 제일 어려운 말이긴 한데 네. 올라갈 확률, 내려갈 확률 반반이다. 진짜 어렵네요. 제일 어려운 말이죠. 네. 어떤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지 비트코인 상황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일 처음으로 여러분께 전달 드릴 건 바이낸스 안에서의 보유자들의 활동 지표인데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바이낸스 거래소로 유입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매도의 시그널로 네. 보기 때문에 이런 유입량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가격 상방을 예측을 하고는 합니다. 네. 지금 PPT를 굉장히 예쁘게 잘 갖고 주셨는데 이게 네. 지금 색깔별로 몇 년 차 코인 홀더들이 얼만큼 유입했는지 그 유입량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지금 제일 최근 들어서 있는 맨 마지막 막대를 보면은 빨간색이 가장 길죠. 3에서 7년 보유자. 네, 그게 3에서 7년 보유자들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일부 좀 매도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3에서 10년 동안이나 보유를 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로 입금을 시키고 있다는 건 현재 구간에서 차익 실현을 노리고 있다라는 뜻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다만 지금 해당 구간에 사람들이 대량으로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부분은 3년에서 7년이면 사실 장기 보유자들이잖아요. 그쵸. 그들이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11만 달러 유지를 해뒀다라는 데에서 오히려 우리는 희망적인 좀 메시지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7년에서 10년 보유자들 특히 그들은 아주 드문드문 움직임을 보였고요. 10년 이상의 보유자들은 이른바 슬리퍼 코인이라고 네. 거의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 그래서 3년에서 7년은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매도 물량이 바이낸스에 최근에 많이 입금되긴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만 달러에서 가격이 안정적이라는 부분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시장의 흡수력이 상당히 탄탄하다라고 느껴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숨겨진 하나의 가격 모멘텀 지표를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네. 이 지금 파란색으로 배경에 있는 이 차트를 보시면 이게 노란 색깔 선 위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한 번씩 치고 올라갔을 때였거든요. 네. 이게 거래 건수가 60만 건을 넘어섰을 때를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때마다 60만 건 이상. 올라갔군요. 네, 도달할 때마다 가격도. 표시가 돼 있는 건데 이게 네. 비트코인 가격 상승 전환의 패턴입니다. 아. 그래서 특히 지난 2024년 4분기 이후로 이런 패턴이 아주 또렷하게 시장에서 관찰이 되고 있다라고 해요. 네. 거래 건수가 60만 건 넘을 때마다 가격이 마치 스위치를 딱 키는 것처럼 큰 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패턴으로 바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지금 60만 건 이상의 가격 거래가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어허. 한마디로 추가적으로 네트워크가 활발해지면서 거래량 동반과 함께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활동이 이렇게 증가하는 건 가격 폭발로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한마디로 거래 건수는 사실 비트코인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자산을 거래하든지 거래량이 많아지는 건 이 네트워크상의 약간 심장 박동수처럼 그렇죠. 우리가 심장이 빨라지면 가격도 그 리듬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핸드폰만 하빛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서들을 놓고 봤을 때 네. 비트코인의 가격도 이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것처럼 그 리듬을 타고 쭉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긍정적인 지표로 해석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고점과 저점에 대한 좀 부분도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장기 보유자와 단기 보유자의 수익성 차트 비율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빨간색으로 네모박스가 두 개가 쳐져 있죠. 작년 연말 그리고 지금 이게 가장 저점을 다지고 있는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걸 우리가 SOPR 지표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게 1.5 수준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기 보유자들은 손실을 보고 투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장기 보유자들은 여전히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근데 이러한 패턴이 나타났던 2024년 말 그 이후로 비트코인은 엄청난 반등으로
이어졌던 시기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작년 말과 유사한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이 SOPR 지표를 놓고 봤을 때 지금이 바닥이고 이제 이 구간 이후에는 강한 반등이 나온다라는 신호로도 풀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조정이 거의 끝나가는 후반부 국면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지표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온체인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이 정도 11만 달러가 우리가 지금 이번 조정의 바닥이었구나라고 일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나 시그널이 큰 게 있네요. 네. 60만 건 거래량 돌파를 했고 SOPR 상에서도 약간 폭발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 네. 그럼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네. 비트코인이 이제 이번 주부터 저희가 벌써 4분기잖아요. 네.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연말로 갈수록 우리는 강세장을 늘 경험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쵸? 이런 계절성과 변동성 확대 시기가 맞물려서 신규적으로 사상 최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업계에서는 좀 전망을 어허. 하고 있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4분기가 늘 긍정적인 기간이었는데 그런 흐름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제가 다우 이론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 다우 이론은 축적과 분배 두 가지 단계로 나눠서 시장을 풀이하는 이론입니다. 한마디로 축적을 해서 힘을 모았으면 무조건 이렇게 빵 폭발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과거 2022년까지가 이 분배, 디스트리뷰션, 폭발 기간이었고 23년부터 25년까지가 또 축적의 기간을 시장이 다졌던 거예요. 네. 그래서 2025년부터는 다시 한번 이 분배, 디스트리뷰션의 기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이 상승의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 해서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라는 거고 네. 무엇보다 앞에서 언급을 드렸었던 계절성이 좀 강한 부분 그리고 기관들의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고 비트코인이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연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우리가 지금 희망의 끈을 놓기는 아직 이르지 않을까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앞에서 기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기관 차원에서 지속적인 꾸준한 매수를 계속 이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크립토퀀트의 이 주기용 대표 같은 경우도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를 짚어줬는데요. OKX나 바이비트, HTX 등 이렇게 선물 거래가 가능한 해외 거래소에서 고래들이 아주 무겁게 롱 포지션을 증가시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거인들은 여전히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다라는 것을 선물 쪽의 데이터를 통해서도 네.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가능성들을 놓고 봤을 때 이번 주에 이제 비트코인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에는 미국에서 발표가 되는 고용 지표들 그리고 연준의 스탠스가 될 것 같습니다. 셧다운 위기와 함께 셧다운 자체는 당연히 달러 약세와 미국 정부에 대한 좀 불신으로 인해서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수요를 키울 수는 있지만 네. 셧다운이 되면은 결론적으로 미국 경제가 위기에 처한다라는 또 관점과 함께 금리 인하 진짜 해야 된다라는 또 스탠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이 기준금리 인하하겠네? 그럼 우리 또 좋겠구나 해서 또 배드이스 굿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양날의 검 같은 좀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미국 쪽에서 반응을 할지 지켜봐야 됩니다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비트코인이 큰 상승이나 하락보다는 말 그대로 핑퐁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네. 그래서 10만 8천에서 11만 2천 달러 사이에서의 가격 횡보가 이번 주는 이어질 수가 있겠고요. 다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는 10만 8천 달러를 하락으로 붕괴하게 된다면 지금 물려있는 이 롱에 대한 청산이 일어나면서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까지 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돌돌 거시경제, 돌고 돌아 약간 거시경제가 좀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근데 처음에 50%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만 들으면 거의 70% 상승. 제가 너무 네. 확신을 드렸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그래서 좀 저희가 그래도 4분기니까 네. 좀 기대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비트코인까지 좀 살펴봤고요. 이더리움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좀 차트가 움직이고 있는데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 그래도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1.32% 상승했고 오늘은 마이너스 1.15% 다시 조정을 받고 있어서 박스권에 갇힌 이더리움. 좀 이더리움과 관련해서 좀 알아둬야 할 이슈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오늘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이 ETF가 순유입으로 다시 전환이 됐어요. 순유입으로요? 네, 둘 다 7천억 달러가량이 유입됐고 네. 지난주 내내는 사실 순유출되다 보니까 조금 동력을 잃어버렸었는데 이번 주 첫 시작부터 유입이 되면서 기분 네. 좋게 일단 출발을 했고요. 네, 일단 이더리움 자체가 지금 디파이 패권 경쟁에서 굉장히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 보시면은
현재 스테이블 코인 그 발행이나 이런 거래들이 이더리움에서 지금 이더리움 트론을 제쳤습니다. 네. 최근에는 2년 동안 트론이 이더리움을 계속 이제 우위에 있으면서 네. 디파이 쪽에서, 그러니까 특히 스테이블 코인 관련 디파이 쪽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었는데 네. 이 부분이 조금 뒤집힌 겁니다. 네. 굉장히 지금 이 이더리움한테는 좋은 소식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네. 그런데 이 차기 연준 의장 이제 내년에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스테이블 네네. 코인에서도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고요. 네. 일단 네. 연준도 바뀌기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한 가지를 좀 짚고 갔어야 되는데 네. 이거를 이제 트론 자체가 이더리움보다는 값싸고 편한 네. 메인넷입니다. 그렇죠. 그 저스틴 선이라고 네. 중국인 창업자가 이제 만든 메인넷인데 그 중국판 뭐 이더리움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네. 사실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 자체가 좀 가스비가 거의 10,000원에서 20,000원 되다 보니까 조금 비싼데 네. 이 부분을 트론 자체가 조금 없애면서 확실히 전송 수수료에서 굉장히 많은 메리트를 갖고 간 메인넷입니다. 네. 근데 이제 다만 이 트론이 최근에 좀 밀린 이유가 아무래도 기관 입장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투자를 하고 전송을 하려면은 조금 더 안정적인 사실 네트워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만 이 선이라는 사람이 약간 중국의 머스크라고도 불립니다. 썬. 네. 좀 이름도 되게 강렬하잖아요. 선. 선. 네, 선. 네. 태양과도 같이 좀 네. 되게 뜨거운 인물인데 굉장히 네. 뭐 발언도 세게 했고 그러니까 어허. 특히 이제 암호화폐 시장 초창기에서는 되게 그 셀러비리티로 활약을 하면서 좀 이름값을 냈지만 또 네. 그만큼 반대급부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조금 불안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사실 비탈릭 부테린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만든 네트워크를 사실 모두 오픈하면서 자신의 이제 그 지배력을 좀 떨어뜨렸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살 거냐, 테슬라를 살 거냐, 뭐 이런 것 같아요. 머스크의 리더십을 믿고 가냐, 빌 게이츠가 제시한 뭐 비전이나 기술력을 믿고 가냐 이런 네.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좀 이더리움이 최근에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짚어 넘어갈 그 차기 연준 의장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에 또 긍정적인 전망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빨리 물러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파월 의장이 내년까지거든요, 임기가. 그렇죠. 내년까지죠. 이제 강력하게 그 다음 배턴을 이어받을 사람이 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인데 그렇죠. 네, 이분이 좀 중요한 발언을 했어요. 네. 네, 스테이블 코인은 규제 보호를 받아야 하며 이를 활용한 결제 옵션을 늘려야 된다. 이 말을 하면서 그 이더리움 자체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확장되면은 더 생태계가 커질 텐데 네. 저희가 이제 뭐 어떤 지역에 공장이 들어오고 또 이게 공장이 들어오면은 그 지역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미 이더리움은 대도시인데 더 쓴다는 거죠. 주변까지 더 쓰고 인프라도 더 커지고 도시 자체가 훨씬 커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더리움이 뭐 이제 트론을 넘어서 훨씬 더 긍정적인 전망으로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건 이더리움이 좀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점에서도 지금 차기 연준 의장으로 언급되고 있는 월러 이사가 그 점에 좀 높게 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좀 이더리움에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이더리움이 스위프트와 힘을 합쳤습니다. 스위프트요? 네, 스위프트라고 네. 하면은 그 달러를 그러니까 보내는 그 네트워크 망입니다. 네. 그 미국이 가장 현대 경제에서 가장 패권을 잡을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달러랑 스위프트거든요. 네. 이제 달러를 통해서 시너리지 효과를 일으키고 그걸 통해서 막대하게 부를 창출을 한 다음에 네. 이걸 유통시키는 망이 스위프트 망인데 네. 이 스위프트 망 자체가 사실 되게 올드한 시스템입니다. 아. 1960년대에서 70년대 머물러 있다 보니까 네. 전송이 느리고 콜이 느린 약간 그런 문제가 결제 있어요. 뭐 이런 네. 거다 느린. 네네 그런 네. 문제들이 나오면서 좀 블록체인도 각광을 받은 건데 네. 이 스위프트 자체가 지금 이더리움이랑 손을 잡았습니다. 네, 이더리움 기반의 블록체인 소프트 기업 컨센시스와 현재 이제 협력해서 네. 공유 원장의 프로토타입을 구축을 했는데요. 이 컨센시스 들어보셨나요 혹시? 저는 지금 처음 듣습니다. 컨센시스. 네, 메타마스크라고 들어보셨나요? 너무 어려워요. 개인 지갑인데 네? 이 개인 지갑을 만든 회사가 컨센시스고요. 컨센시스의 대표가 또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네,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가 네. 이제 크게 여러 명 있는데 그 아까 은주 기자님 말씀하셨던 그 찰스 호스킨슨 에이다 대표 창업자가 네. 또 이더리움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 오. 비탈릭 부테린이 있고
또 조셉 루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컨센시스가 그 이더리움 관련해서는 개발 이력이 굉장히 오래된 회사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 메타마스크 개발사인 컨센시스와의 협력이 앞으로 이더리움을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시장은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스위프트 망을 또 이더리움이 담당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이더리움이 더 긍정적으로 많이 쓰여서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또 좀 이더리움에 대해서 어떤 분석이 있었다면서요? 네, 일단 이더리움도 요새는 유명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러붙고 있습니다. 들러붙어요? 네, 이제 약간 탑승하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차 출발합니다 이러면서 탑승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라이언 왓킨스 신크러시 캐피털 창업자는 네. 이더리움 같은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토큰이 스테이킹이나 대출, 거버넌스 참여가 가능해서 네. 기업 자산을 수익 창출형 대차 대조표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차 대조표를 그 블록체인 기업으로 가져온다면은 예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다양하게 네. 수익이 나기 때문에 대차 대조표를 이더리움으로 대입을 했을 때 굉장히 그 재무제표가 깔끔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또 예측을 했고요. 네. 저희 또 톰리 의장님 빠질 수 없죠. 그렇죠. 네, 제가 이번 KBW 때도 톰리 의장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인사를 했습니다. 오, 인사했어요? 네. 대박. 근데 이제 다만 인터뷰가 아니어서 짧게만 물어봤는데 네. 이더리움 오를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냥 네. 롬을 외쳐주셨네요. 톰리 의장님께서. 네, 그러고 이제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 AI로 대전환을 현재 이루는 과정에서 네. 이더리움이 향후 10년에서 15년간 슈퍼사이클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네. 지금 톰리 의장의 목표가 이더리움 5% 보유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 5%를 보유하는 게 그 이더리움 전체 네트워크에서 좀 유의미한 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은 2%에서 3%인데 네. 이 그 확보하는 구간을 얼마나 가파르게 가져갈 것이냐는 본인도 아직은 모른다고는 하지만 네. 어쨌든 이 톰리 의장이 5%를 외쳤으니까 계속 사겠죠. 그렇죠. 네, 그만큼 또 공급 쇼크가 시장에 있지 않을까. 네. 그때까지는 좀 더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사게 되면 이제 공급량 줄어버리고 네. 이더리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더리움 이 거래 흐름을 통해 살펴본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 사실 이번 반등만 놓고 봤을 때는 네. 비트코인보다 조금 약한 모습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4,000달러 네. 돌파해주긴 했습니다만 하락폭 대비해서는 반등의 폭이 조금 아쉬운 게 바로 이더리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 구간대에서 여전히 비트마인, 이 톰리 의장이 함께하고 있는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네. 강력하게 이 이더리움을 매집해주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네. 이제 보유량 세계 1위 약 11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원화 기준으로는 15조 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가 지금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비트마인이 이더리움을 대규모로 매입을 하면서 전략적으로 이 암호화폐를 준비금화하는 기관으로는 세계 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네. 전체 이더리움 발행량의 5%를 매집을 하겠다라는 비전과 함께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추가 매집하려는 모습들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방금도 톰리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여전히 이 이더리움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라는 발언들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러 차례 좀 강조를 하면서 이더리움을 향한 강한 신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네.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비트마인에 대한 주가에도 사람들의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최근에 거래량도 그렇고 변동성도 그렇고 주식시장에서 비트마인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미국 상장 종목이 5,700개가 넘는데 그중에 거래량 기준으로는 26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만큼 얼마나 파워가 있는 것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 비트마인 투자하는 거 진짜 어렵더라고요. 난이도가 워낙 변동성이 심해서 그렇죠. 어쨌든 그래도 네. 이 거래량을 보면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있는 비트마인 영향력이 크니까 맞습니다. 이더리움도 나쁘지 않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지난주에 비트마인도 네. 물렸다고 네. 그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전히 약간 물린 가격인가요? 저요? 비트마인이 네. 기관이 물렸다고. 기관이 물렸다. 네. 그래서 그래서 가격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데 물렸다 이래가지고 그게 기억이 지금 남는데 4,000, 그 당시 제가 기억했을 때 4,300달러였는데 네. 지금 이더리움의 가격이 4,100달러니까 아직 물려있네요. 그렇죠. 네, 아직 물려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저희가 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이더리움의 온체인 상황을 함께 체크를 해봤을 때는 긍정적인 거래량들이 포착이 되고는 있습니다. 네. 지금 중앙화 거래소 안에서의 이더리움이
지속적으로 외부로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래소 안에, 중앙화 거래소 안에 남아있는 공급량이 2016년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 이더리움이 다 어디 갔냐? 뭐 개인들의 지갑으로 갔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뭐 스테이킹에 맡겼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이더리움이 이렇게 거래소 안에서 동인할 수 있는 이유는 기관들이 좀 강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흐름 때문이다라고 좀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바로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이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의 거래량인데요. 지난주에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덱스 거래량이 무려 47%나 급등하면서 33억 9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덱스 안에서는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다시 한번 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중앙화 거래소에서는 현물 이더리움이 다 빠져나가는 한마디로 이 사려고 하는 수요는 있지만 공급량이 확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올릴 수 있는 데이터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도 계절성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네. 지난 10월 동안의 차트를 놓고 봤을 때 딱 24년 10월에는 3% 정도 마이너스로 기록이 됐지만 그 전에 이 총 5개년도 연속으로 이더리움도 10월에 긍정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많게까지는 뭐 42%나 2021년에 오른 사례도 있었고요. 어쨌든 10월의 평균가로 놓고 봤을 때는 한 5% 정도 4.77%의 상승을 기록을 해왔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4,100달러인 이더리움 가격에 적용을 해본다면 그래도 10월에 4,300달러 이 비트마인의 평단가까지는 갈 수 있다. 라는 게 계절성을 우리가 좀 전망을 해볼 수 있는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톱니 의장님이 가장 많이 기다리겠네요. 네. 네, 그래서 비트코인만큼 지금 강한 반등이 막 나오고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요. 네. 10월 계절적으로 이더리움에게도 긍정적이었던 한 달이니만큼 일단 가격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함께 열어놓고 기다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관련돼서 저희가 데이터 체크해 봤고요. 다음으로는 XRP 리플 관련돼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리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를 좀 달면서 다시 아래로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그리고 오늘도 횡보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잠잠한 리플, 참 좋은데 안 오르는 이 리플 챙겨봐야 할 이슈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러게요. 저도 어제자로 봤을 때는 리플이 조금씩 오르면서 네. 리플이 앵커님과 은주 기자님을 춤추게 하려는구나 이렇게 좀 봤었는데 5,000원. 네, 네. 다시 좀 떨어지면서 아슬아슬하게 이 3달러 내외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뭐 하지만 리플 자체가 좀 워낙 오래된 코인이고 또 굉장히 그 잠재력도 풍부하기 때문에 많은 유명사들이 또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마이클 노보라츠 그 갤럭시 디지털 의장도 네. 어제자로 이제 또 비트코인이 20만 달러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갑자기 또 리플 얘기를 합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리플이 가장 강력한 커뮤니티 중 하나, 이거에 바로 코인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코인의 본질? 네, 맞습니다. 이다라고? 사람이 모이면 수요가 네. 생긴다는 이런 좀 심오한 뜻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원래 노보그라츠가 이 리플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아, 진짜요? 네, 사실 이 커뮤니티는 자기는 왜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 커뮤니티로 뭘 하려는지도 모르겠다 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좀 리플이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에 비해서 좀 민주적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중앙 회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좀 탈중앙성을 좀 지적을 하면서 너희 이렇게 팔아놓고 뭘 하려는 거야? 커뮤니티 뭘 하려는 거야? 이렇게 네. 좀 의문을 강하게 제기했었는데 한적이었네요. 네, 최근에 이제 리플 재단이 조금씩 그런 자기네 바이백을 하고 락업을 한 다음에 좀 민주적으로 그 거버넌스를 운영하니까 네. 이 노보그라츠도 조금 마음을 연 것 같아요. 아하. 리플 좋은 걸 이러면서 리플 좋은 걸 네. 매수하셨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좋은 걸 외치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민주적으로 이게 결정권이 네, 맞습니다. 바뀌면서 좀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리플 또 뭔가 협력 체계를 또 구축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것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어제자로 이제 되게 좋은 소식이 있었죠. 이슬람권에서 이제 그 리플 자체를 그러니까요. 이제 좀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네. 그 인프라를 깔은 건데 여기에 또 이제 국채 기반의 토큰화를 도입을 했어요. 이 온도 파이낸스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네. 리플 레저라는 자시된 메인넷에 단기 국채 기반의 토큰화를 도입을 했습니다. 네. 네, 온도 파이낸스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토큰화된 주식을 파는 거예요. 네. 로빈후드처럼 비슷하게 토큰화된 토큰화된 주식을 토큰화된 주식. 블록체인으로 파는 건데 네. 현재 이제 온도 파이낸스가 13억 달러 가까이 되는 자산이 이제 예치대가 돼 있거든요. 이제 이거를 리플 중심으로 계속 유통을 하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리플이 현재 이제 스위프트망을 대체해서 네. 송금으로도 많이 쓰이는데 여기다가 투자 목적으로 계속해서 전송을 주고받게 되면은 앞으로 이 네트워크 자체가 뭐 탈중앙성을 넘어서 더 진행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 예측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동성도 개선되고 네.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도 같이 정비할 수 있죠. RLUSD가 리플에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 기관들의 신뢰가 확보되고 또 이제 실물 자산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한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리플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도 리플 관련해서 많은 지금 댓글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불사한장 우리 최 기자님이시죠. XRP 아직 양호합니다. 그리고 웜의버핏님 이준호가 산 건 안 사야지. 제가 리플 샀다고 했는데 그건 안 사시겠다. 그리고 페이퍼님께서 리플만 보면 은주 기자 댄스 공약 생각난다고 하는데 살사 댄스가 아닌 살피 댄스를 좀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게 뭐죠? 살피 댄스가 뭐예요? 리플하고 살사 댄스를 합친 것 같아요, 뭔가. 네. 한번 최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 아재 개그 같은. 어쨌든 네. 댄스 공약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 댄스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왜 앵커님께서 네. 그 5,000원이라고 하셨는지 약간의 네. 원망도 있지만, 네. 이렇게 빨리 올 줄을. 그러니까 근데 또 저희 몰랐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또 네. 기대를 해주고 계시니까 그렇죠. 리플의 5,000원 기원 저도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미 표정은 반쯤 내려놓으신 네. 표정이신 것 같은데 데이터상으로 언제 갈 수 있을까요, 저희? 데이터상으로 갈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갈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먼저 보여드릴 부분은 네. 9월 한 달 동안 바이낸스 안에서 리플의 어떤 퍼포먼스적인 부분인데요. 네. 거래소에서 체결된 매수 주문과 매도 주문량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많이 체결됐으면 그만큼 가격이 좋았다는 거고 네. 매도 주문이 훨씬 더 많았으면 팔려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1 이상으로 위로 가는 건 매수고 1 이상으로 아래로 가는 게 매도인데 대부분의 날 9월에는 매도세가 우위였습니다. 한마디로 9월은 리플을 던지는 날이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리플 가격이 2.85달러 네. 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으로 만약에 분기 마감을 하면은 역대 최고가입니다. 분기 기준. 그래서 네. 사실 나쁘지 않은 가격대이다라는 거고요. 지금 리플 차트적인 관점에서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사례를 조금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지금의 상황이 꼭 마치 지난 2017년 리플 대폭발이 나왔었던 시점과 비슷한 것 같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진짜 동전에서 지폐로 간 그 시점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아하. 그때도 엄청 오랫동안 네. 지속적으로 좀 가격 횡보가 이어지다가 딱 거기 삼각수렴을 돌파하고 올라갔을 때 리플의 가격이 무려 37,000%나 폭등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도 우리가 4년 동안 4년에서 5년 가까이 묶여 있었던 오랜 저항선을 돌파하고 드디어 리플이 기지개를 켰잖아요. 올해. 그쵸. SEC 소송 종료와 함께. 그러다 보니까 과거 2017년 때 보였던 대상승이 이번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는 가격대를 어떻게 잡고 있냐. 5달러에서 최소 5달러에서 많게까지는 15달러까지의 가격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 삼각형 삼각수렴 구간에 와 있는데 이미 뚫었잖아요. 뚫고 올라와서 또 가격을 지지하면서 횡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고 최고 목표가는 15달러까지 나와 있어서 저희가 뭐 리플 댄스를 지금 버전을 한 3개는 준비를 해야 될 판이에요. 5,000원대, 네, 만원대, 10,000원 한 번, 15,000원에 15,000원대. 네, 지금 한 번으로 안 끝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댄스를 준비한다는 건 좀 부담감이 있지만 네. 정말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15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까지 주요 이슈와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본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 이제 코인 레이더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코인에 대해서 달아보니까요. 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코인 레이더에 처음 포착된 코인은요, 바로 카이토 코인입니다. 카이토 코인은 바이올렛님께서 카이토 궁금해요 말씀해 주셨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토 코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쭉쭉쭉 잘 올라줬습니다. 특히 토요일부터 몇 %가 올랐냐면 윗꼬리까지 계산을 해봤을 때 거의 60%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이 카이토 코인 급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일단 카이토 하면 얍하면 카이토인데 이 얍. 얍핑
야퍼, 예. 야피, 너무 얍, 네 이렇게 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소셜 프로젝트다 보니까 네. 이제 사람들이 일단은 굉장히 이 플랫폼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요새 이제 카이토가 가장 핫한 이유가 네. 런치패드가 있습니다. 이 런치패드라는 게 보통 이제 바이낸스나 저희 OKX 거래소에서 봤을 때 네. 자체 그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을 예치를 하면은 어떤 미스테리한 코인이 상장될 때 이거를 줍니다. 아 진짜요? 네. 오. 그러니까 예를 들면 OKX 네. 코인을 OKX의 런치패드 런칭을 하고 그러니까 네. 스테이킹 같은 걸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이 코인이 상장이 되면서 네. 그만큼 그 넣은 OKX 코인만큼의 할당량을 받아가요. 또 보상을 주는 거예요? 네, 이걸 보상을 받아가는데 이 수익률이 굉장하기 때문에 사실 런치패드 하면은 약간 급등의 그런 아이콘 뭐 이런 대명사인데 네. 이거를 이제 카이토에서도 하는 거죠. 네, 카이토의 자체 그 플랫폼에 카이토 토큰을 예치를 하게 되면은 네. 어떤 코인이 나오는지 모르는데 네. 이번에는 팔콘 파이넥스라는 코인이 바이넥스에 갔습니다. 네, 이게 이제 바이넥스에 가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빨리 클레임을 해야 되잖아요. 이 클레임이라는 게 받는 거거든요. 네.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건데 빨리 받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카이토 자체 가격이 오른 것 같고 이제 다만 그 제가 체크했을 전날에는 클레임이 조금 안 됐어요. 근데 이게 네트워크 이슈로 안 돼가지고 막 사람들이 트위터에다가 막 왜 안 돼, 막 빨리 해, 막 이러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네. 결국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팔콘 파이넥스 자체가 바이낸스 상장 이후에 거의 카이토와는 다르게 7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런치패드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뭐 카이토 자체는 어쨌든 우리가 야핑을 하면은 또 토큰을 받고 또 야핑이 카이토를 또 이렇게 그 하이프를 높여주는 이런 상승 선순환 여력을 효과를 만들어주고. 이어주기 때문에 네. 확실히 지금 카이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뜨거운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 것 같습니다. 약간 게임 같네요. 게임 사람들의 관심을 이목을 끌게 해서 야핑을 유도하는 이 카이토 코인인데 네, 맞습니다. 거래 흐름과 전망 어떻습니까? 네, 카이토의 차트 분석, 또 다른 전문가의 차트를 빌려서 좀 설명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카이토 같은 경우도 사실 올해 5월에 이 코인 자체를 출시하고 나서 지금까지 시장에서 꽤나 뜨겁게 관심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네. 물론 이 고점 대비해서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는 했지만 나름 이 하단의 지지라인을 잘 방어해주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일단 현재 가격은 1.49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1.25에서 1.3달러의 지지선만 깨지 않고 추가적으로 올라와 준다면 직전 고점인 2.4달러 구간까지도 다시 한번 가격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네. 다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1.25에서 1.3의 지지가 하단으로 깨지게 된다면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일주일 동안 거의 50% 가까이 좀 급등하면서 시장 안의 변동성을 계속 키워가고는 있거든요. 네. 이 소셜 코인 중에 대표적인 코인으로 좀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변동성은 좀 주의를 하시되 지지라인은 늘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카이토 코인 최근에 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변동성 주의하시라라는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네, 다음 코인은요 레이어 제로라는 코인입니다. 어떤 분께서 저희 신청을 해주셨는지 자막 네. 그러면 레이어 코인 저희가 어쨌든 큰 이슈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저희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난 목요일 날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8% 넘는 흐름, 상승 흐름 보여주다가 현재는 4거래일 연속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레이어 제로와 관련한 특별한 이슈 무엇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 레이어 제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금 기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혹시 마블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 너무 좋아요. 네, 그 토르 보시면은 토르 네. 이제 1, 2편에 보면은 그 헤임달이라는 그 문지기가 바이프로스트에서 이제 막 토르를 보내고 말고 막 이러잖아요. 에임달 이런 이렇게 하는 거 맞죠? 네, 막 네. 무지갯빛 나오고 막 그러는데 이 인터체인 프로젝트라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블록체인 좀 어려운데 네. 그냥 쉽게 말하면 다른 행성으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토르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 네, 느낌으로. 그러는데 그 바이프로스트 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 그냥 연결고리. 네, 연결고리예요. 다른 행성과 다른 행성. 그러니까 이더리움 체인과 아니면 코스모스 체인을 연결하는 이런 중간 정산 시스템인 거죠. 이 시스템이 그 레이어 제로인데 네. 지금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블록체인 자체가 단점이 네. 파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정산망 자체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해외 나가서 신용카드 긁으면은 비자 마스터카드로 다 이제 정산이 되잖아요. 그쵸. 이런 게 조금 블록체인이 조금 파편화됐었습니다. 아. 요거를 계속 통합을 시키다 보니까 네. 레이어 제로 같은 인터체인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인기가 많아서 그 많은 프로젝트들에 이용이 되곤 합니다. 특히 이제 어제 다뤘던 플라즈마. 네. 이 플라즈마에도 이 레이어 제로의 솔루션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기도 많은데 또 이제 최근에 거래소 중에 하나인 게이트.io가 게이트 레이어라는 걸 출시를 했는데 요 베이스가 또 레이어 제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초당 5,700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고 네. 뭐 1초당 블록이 생성되고 수수료도 굉장히 저렴하다 보니까 이 레이어 제로 자체가 조금 더 각광을 받는 게 아닐까. 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 솔루션들이 있는데 스타게이트라는 플랫폼을 인수를 하면서 조금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건설사가 건설사를 인수를 하면서 네. 우리가 고속도로 더 잘 지을 수 있어 어허. 이렇게 된 거죠. 다만 이제 좀 가격 자체가 인프라이기 때문에 조금 이게 막 엄청나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잘하면은 잘해도 많이 안 올라가고 네. 못하면 더 올라가는 게 약간 이런 기본 뭐 보안이나 인프라인데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올라갔다가 좀 정체된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이 블록체인과 블록체인을 연결해주는 코인, 이 레이어 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흐름과 전망 좀 어떻게 보고 계시죠? 네, 일단 차트적인 관점에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가 이 진입 구간을 꼭 기억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지금의 가격이 2.13달러로 손절가보다 더 아래에서 현재 가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규적으로 진입하는 관점보다는 지금 계속해서 오늘만 지금 5%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좀 추가적으로 반등에 대한 추세가 나왔을 때 진입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진입 구간으로는 2.22달러에서 2.28달러 사이, 그리고 목표가가 1차적으로는 2.34달러로 나와 있는데 네. 손절가 아래 구간에서 진입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추세가 좀 상승으로 전환된 것을 확인하신 이후에 진입 구간이 설정돼 있는 타겟 안에서 함께 좀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손절가까지 아래 내려가게 되면 이제 아예 또 하락 추세로 또 그쵸. 갈 수도 있으니까요. 걷잡을 수 네. 없기 때문에 진입 타점을 저희가 좀 더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코인은요, 베라체인입니다. 베라체인은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라체인은요, 굉장히 양봉, 음봉이 엄청 길게 형성이 돼 있어요. 매수세와 매도세가 싸우고 있고, 하지만 긍정적인 거는 볼리저 밴드 상단을 쳤다가 다시 살짝 내려왔는데, 베라체인 관련된 이슈 무엇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 베라체인이 벡터 하드포크를 진행해서 네. 이 가스비를 대폭 낮췄습니다. 이 가스비의 최저 한도 규정을 없애면서 이제 좀 자연스럽게 좀 되게 더 저렴한 가스비로 전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데이트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현재 이런 가스비 규정 삭제가 거래 처리 비용에 대한 유연성을 좀 높이고 아무래도 이제 사용자 친화적인 그 환경을 마련했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베라체인 자체가 EVM 기반의 레이어 1인데 이게 좀 기본 이더리움과는 다르게 유동성 기반 합의 모델입니다. 네. 이게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POS라고 해가지고 POS. 네, 스테이킹 모델, 합의 모델인데 네. 스테이킹 같은 경우는 예치를 하게 되면은 락업이 되잖아요. 네. 락업이 되면은 40일 가까이 뺄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 네. 없죠. 네. 근데 이제 베라체인 같은 경우에는 네. 예치 같은, 그러니까 이더리움 같이 스테이킹을 해도 바로 뺄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유동성을 아. 늘리겠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스테이킹을 해도 이 스테이킹에 대한 금액을 다시 쓸 수 있게 하면서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겠다. 이렇게 좀 전략으로 접근을 한 건데. 예금이네요. 그렇죠. 약간 그 이더리움은 적금 같은 느낌이고. 그렇다기보다는 조금 더 뭐랄까요? 약간 채권입니다. 채권. 채권 자체. 네, 이 채권을 예치를 해놓고 네. 다시 그 전환 사채를 받는 뭐 이런 느낌입니다. 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유동성 확보에 조금 더 메커니즘을 맞춘 프로젝트다 보니까 가스비를 조금 규정을 없앤 게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네. 거래량도 좀 늘고 있는 것 같고요. 보통 코인 자체에는 가스비가 있다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 가스비를 없앤 이 베라체인 좀 신박합니다. 그러면 이 베라체인의 전망 좀 살펴주시죠. 네, 베라체인 같은 경우도 오늘 좀 하락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8% 정도 좀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주간 단위로 해서 3달러 정도까지의
가격 회복력을 보여주다가 오늘 좀 미끄러지면서 2.6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 기준으로 그래도 놓고 본다면 최근 차트 안에서 나름 저점과 고점을 계속 높여주려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었는데 네. 여기서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그래도 측정할 수 있는 가격대가 지금 주요 저항 구간이 2.75달러에서 2.8달러 해당 구간에서 우리가 일단 미끄러졌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인 2.6달러를 이탈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1차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지지 구간인 2.6에서 2.64달러 위에서 계속해서 가격 횡보가 나와준다면 일단 1차적인 목표가로 2.8달러까지의 가격 되돌림은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카이토, 레이어제로, 베라체인까지 오늘 이윤주 기자, 한종욱 기자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을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저희는 10월의 첫날인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웰커미 여러분 고맙습니다.